여러분,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슈팅 이상로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백신 집회에 나온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어떤 그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론하지 못하셨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다른 이야기, 여러분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지구상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으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전체 무게를 합치면,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무게를 전부 합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무게의 총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무게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무게가 많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세계에 이 조그만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이지 우리 인간이 주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테리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나쁜 일도 하지만 좋은 일도 합니다. 근데 박테리아가 점점 많아지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일까지 해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지면 한 수백 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을 괴롭혀 왔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열대우림입니다. 태양이 많이 내리쬐고 나무가 많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현존한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유럽 쪽에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 살았고 네안데르탈은 유럽 쪽에 살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유럽 쪽으로 건너오면서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은 전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는 면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과 바이러스 등 면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과 네안데르탈인이 이렇게 마주칠 때 네안데르탈인은 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전멸했습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미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민들이 남미에 갔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전멸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에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전염병은 매독이 유일했습니다. 매독. 하지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전염병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체를 가지고 있었죠. 천연두가 그들에게, 남미 사람들에게 천연두라고 하는 이 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멸했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백신 집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의아해하지만 결국은 목적지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노예 노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쪽은 목화를 기르는 지역에 이렇게 남쪽은 흑인들이 노예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쪽은 흑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을 할 때 남과 북이 남북전쟁이죠. 미국의 남과 북이 싸웠습니다. 북쪽의 링컨 대통령이었죠.
왜 그랬는가를 보면 전염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유럽에서 공짜로 밥만 먹여주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백인 노동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굳이 흑인 노예를 사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남쪽에는 전염병이 많습니다. 남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염병에 말라리아 때문에 희생자가 많아요. 즉 말라리아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인을 데려다가 쓴 겁니다. 자, 이 미국의 이 남과 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것은 뭐냐면 전염병 경계라고 그러는데요. 즉 말라리아가 모기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흑인 노예가 발전한 곳이고 그 북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만 먹여주면 와서 노동을 하겠다는 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훌륭한 그 노동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코로나 쪽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인간은 항상 전염병과 싸워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구의 주인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희생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부 희생을 겪으면서 면역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코로나19는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살면서 커다란 자연재해를 있었어요.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지구를 덮었습니다. 중세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고 햇빛이 안 내려졌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병원균이 새서 전염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패스트가 났죠. 또 한 번은 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해가 가려졌고 또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몽고가 해가 가리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서방을 침공한 겁니다. 서쪽을.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 전염병에 대한 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내성이 없었습니다. 패스트에 대한 내성이. 그래서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면역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 세계의 지구사, 인류사를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백신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코로나19 백신이 왜 이례적인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자연적인, 예를 들어서 숨어 있었던, 이렇게 원래 숨어 있었는데, 자연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건드림으로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나온 것이 아닌 인위적인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주장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정보기관이 이거 이상하다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미국의 트럼프가 그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을 썼습니다. 백신의 배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즉 어떤 나라의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그리고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2기 트럼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바이러스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백신도 의심스럽다.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는 사망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를 동원해서 이 화이자라든가 이런 데에 압력을 넣어서 가장 많은 백신을 빨리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가장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또다시 감염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차라리 백신 도입이 늦었던 나라, 하지 않았던 나라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걸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도 인위적이고, 그리고 백신도 석연치 않은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의 시작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미국에 떠넘기는 일도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았어야죠. 하자 막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와 그리고 백신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들어가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이 팬데믹,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짜 의학적인, 역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접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접근하는, 팬데믹을 접근하는 방법이 대단히 정치적이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숙고 없이,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만들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막았습니다. 그 집회를 막은 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요 길 하나 건너면 서울시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지금도 그 사람이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회, 하지 말라는 집회를 했다고 방역법 위반 혐의로 수천 명을 고발한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고발된 사람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윤석열이 집권을 했을 때 그것을 수사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 방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사면했다든가 그 다음에 공소시효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즌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뭐 윤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코로나19는 이상한 바이러스였고, 그리고 그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방법도 정치적이었고, 진짜 국민의 그 복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정치적인 앞잡이가 오세훈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의 그 증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오래 해도 되나요? 조금만. 이제 끝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마무리 좀. 마무리?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어요. 당신 왜 그렇게 정치 방역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 오세훈이가 앞장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은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또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이 올바랐는가, 코로나19 백신이 올바른가에 관한
학술적인 그리고 실증적인 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옛날에 정치 방역을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백신 정책이 과연 옳았는가에 관한 신랄한 연구와 비판과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은 또 계속 생깁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한, 인류가 사는 동안 전염병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전염병이 났다. 국민이 누가 따라줄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고, 그리고 희생자들을 그냥 죄인 취급했고, 벌레 취급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벌레 취급한 사람들도 많아요.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교훈을 얻어내지 못한 나라, 그런 민족이 다음에 또 어떻게 팬데믹이 왔을 때 대응할 것인가, 이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제가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